다음 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베트남 산업단지의 동선을 점검하는 등 회담과 경제 시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사노위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에 대해 주말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마약 관련 경찰 수사가 다른 강남 클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날짜가 이제 10손가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양측의 실무 준비가 아주 분주한데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 북한 준비팀이 하노이시를 벗어나서 외곽의 한 산업단지를 가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공장도 입주를 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길 방문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는 대목입니다. 미국 준비팀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바쁘고 오늘부터는 북측과도 본격 협의에 들어갑니다. 현지에서 송금한 특파원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아침 일찍 숙소를 빠져나와 하노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김 부장 일행이 찾은 곳은 삼성전자 등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여있는 박린입니다. 경제 시찰을 하려는 김 위원장의 방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열차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차 거점인 랑선 지역도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선 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배석했던 박철 아태평화의 부위원장도 K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오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 측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어제 북측 숙소가 있는 영빈관에서 약 40분 정도 첫 접촉을 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약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우정궁전을 국제미디어센터로 확정한 가운데 베트남 국영방송사인 베트남텔레비전 VTV를 주간방송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현지 언론들을 상대로 북한 실무팀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의전과 경호뿐 아니라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상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자리인데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놓고서는 미 언론의 분석이 계속 엇갈립니다. 이제 북한 매체도 슬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독촉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달 초 평양에서 탐색전을 펼쳤던 북미가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이번 주 막판 협상에 돌입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 대미특별대표는 오는 20일 전후에 만나 본격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계획과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입니다. 미국 측에서 밝힌 10여 개의 세부 의제에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의 폐기와 검증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또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인도주의 지원 확대 등도 세부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까지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 촉박한 일정에 성과에 대한 압박도 높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Everything is remaining. 미국 내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진정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재선과도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지만 실패할 경우엔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제는 미국이 화답할 차례라며 상응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핵화 진정성을 강조하며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5.18 망언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최종 목표는 의원 배지를 떼는 걸로 잡아놨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확답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원 징계안들이 윤리특위에 상정돼 왔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을까요? 그 실적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를 약속한 5.18 망언 의원 제명안 처리.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새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관문은 국회 윤리특위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수적으로는 우세지만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5.18 폄훼 의원 징계안부터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다른 징계안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의 제명 절차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20대 국회 들어 29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자체 철회된 3건을 제외하곤 모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 새 징계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뿐 이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뒤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윤리특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 윤리특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비상설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윤리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데다 의원 간 친분 등을 고려하면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스스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이해관계로 재구시를 못해왔다는 비판 속에 여야는 오늘 오전 간사회동을 통해 전체 회의 일정과 징계 안건을 조율합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사과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이하의 망언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구시장으로서 광주시장과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도 권 시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답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석 달 가까이 대화를 이어왔지만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영철 기자가 어떤 의견들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는지 취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 회의를 합니다. 핵심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 여부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가운데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고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전체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 전체 회의 직후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클럽 버닝썬 수사 속보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이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남권 클럽 전체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26살 A씨가 이번에는 성추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35분쯤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여 동안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앞서 버닝썬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김상규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씨를 고소한 배경과 함께 A씨의 직업, 클럽과의 고용관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클럽에도 마약 유통하신 적 있으세요? 경찰은 클럽 안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새벽 A씨의 동의를 얻어 주거지를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클럽 직원 등 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강남권 클럽 전체로 마약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이어서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수입차를 모는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내서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에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소화액을 뿌려보지만 차량이 모두 탄 뒤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구리방향 강변북로에서 고급 수입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앞서가던 SUV 차량과 광역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수입차 운전자 26살 변모 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수입차가 완전히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에선 어젯밤 9시 40분쯤 47살 김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얼굴 등을 다쳤고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7시 40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동쪽 75km 해상에서 29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은 해경의 요청을 받고 온 조업선에 의해 4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해경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어선을 예인할 계획입니다. 대구에선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소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46살 남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출동하던 소방차를 오토바이가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밤새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3분에 경북 예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를 경북 예천에서 북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3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19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제주도 인근 지역의 실내에서 약한 흔들림을 느끼는 진도 3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뜨거운 화제가 등장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다가 택시 요금을 일부러 동전으로 그것도 기사를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요금은 4,200원이었고 그 돈을 맞은 택시기사는 잠시 후 심장이 멈추면서 숨졌습니다. 검찰, 경찰이 이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그냥 폭행 혐의를 적용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사건 개요를 전해드립니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30대 남성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요, 앞으로 가. 가라고.
아이, 욕하지 말고요. 가! 아이, 이 때문에 죽게 얘기하는 거야. 택시에서 잠시 내려서도 승객은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얼마야? 4,100원. 동전을 세더니 12.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 기사만. 택시기사를 향해 힘껏 던집니다. 그 뒤 5분여 동안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승객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객의 조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다며 단순 폭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걸 단순히 그냥 폭행으로만 들어간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는 저는 그냥 화가 나죠. 유족들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9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유족들은 승객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폭행 의혹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기자와 서로 고소를 주고받은 상태인데 이제 다음 순서는 그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입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손석희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손 대표의 폭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손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손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손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그 증거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길을 막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답을 해야지. 손 대표는 고소당한 혐의와 고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게 전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걸로 보입니다. 김 씨를 JTBC에 채용하려다 중단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일처리였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것은 없다며 손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일단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현장에 CCTV도 없어 대질신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 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손 대표 추가 소환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명예훼손 발언이었다며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박 핵심 중 한 명인 조원진 의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조 의원은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라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니에요. 심지어 욕설까지 하며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말이에요.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어디 있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을 했던 이 사건을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본 겁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함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욕설 자체는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 즉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검찰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3명이 숨진 한화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사고가 난 한화 사업장 내 추진체 2형 공실에 대한 3차 정밀 감식에 나섭니다. 어제 사고 현장 CCTV를 비롯한 압수물 분석 작업을 했던 경찰은 업무 일지와 업무 매뉴얼 등을 토대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오늘부터 한화 대전 사업장에 근로감독관 19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특별 근로감독을 벌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인 안내견은 어디든 제한 없이 드나들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야 시각장애인들도 어디든 마음 놓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안내견을 공공시설에서마저 출입을 거부하고 제지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박찬 기자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김한나 씨 가족은 지난달 전남 보성의 휴양림을 찾았다가 바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나 씨의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탓입니다. 사전에 전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갑자기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휴양림을 운영하는 보성구는 시설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아이들 가면 이제 흠집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가서 올라서 보니까 착착착착 단어리들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방에. 그래서 아이고 안 됩니다. 안내견과 3년째 생활하는 고예진 씨도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드나드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해도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개 있으면 털 날린다, 아니면은 뭐 강아지가 짖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유로 가장 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지내기 전 철저한 훈련을 거칩니다. 반려견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내견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식당이나 호텔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하게 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현재 60여 마리입니다. 현행 법도 무색하게 국가인권위에는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는 진정이 꾸준히 접수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며 관심이 모였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 개원 자체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달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으면 녹지병원은 사업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임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제주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 국제병원입니다. 허가가 난 지 2달이 넘었지만 주차장엔 차량 하나 없고 병원 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료법상 앞으로 보름 안에 문을 열어야 하지만 녹지 측은 공식적인 개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제주도와의 행정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허가 조건은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라는 녹지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정부 유권 해석을 받았고 2015년 녹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애초 허가 자체가 위법했던 만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개설 허가 자체가 위법 부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병원의 개원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행정 절차라고 보였습니다. 녹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먼저 남쪽에서부터 구름이 드리워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은 오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이 되면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먼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이 되면 남부지방에 그리고 내일 새벽쯤에는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고온다습한 남서 기류에 의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먼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간 지역은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10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2에서 7cm,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내일 1에서 5cm가량의 적설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도심에 있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를 도시민박 또는 공유 숙박업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정부가 최근 내국인들도 이용 가능한 시설로 허가를 내줄지 검토에 나서면서 일반 숙박업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도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객실 점유율은 50%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경영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도시민박업, 이른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탓입니다. 현재 공유숙박은 외국인 전용인데 앞으론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숙박업체들은 이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존폐의 기로를 맞게 될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더 고용을 하라고 하는데 고용은 반대로 지금 우리가 다 내보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공유 숙박업체들은 환영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암암리에 내국인 손님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이 시행되더라도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합법화되면 음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숙박업, 공유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지로 나오지 않을까.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는 이번엔 공유 숙박 영업일을 1년에 180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파업으로 갈등을 겪은 가운데 공유 숙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시스템 하에 두고 폐원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추진하자 유치원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 소원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을 안 쓸 경우 교사 인건비 등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뒤 매일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듀파인이 국공립 시스템에 의한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너무 안 맞고 문 닫죠. 못하죠. 쓸 수 있었으면 뭐하러 이렇게 있어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정부가 다음 달로 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원장들은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도 준비 중입니다. 35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행정 직원을 저희들이 뽑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 운영상의 문제로 이제 못하게 그만두는 건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 광화문 집회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 또 심지어 교구, 교재를 거래하는 거래처까지 총집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쪽과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사립유치원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의 잔당이 최후의 저항을 아주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1000여 명을 인간 방패 삼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데요. 김형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다시 민간인을 인질로 삼아 최후의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IS의 마지막 점령지 시리아 동부 바구주 지역을 포위해 IS 격퇴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동맹군의 시리아 민주군은 IS가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막아 민간인 이탈을 막고 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IS는 민간인 1000명 압박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4 أيام النوب إن شاء الله يسلمون حالهم وخالص ويسلمون عاد المدنية معاهم ويطلعون وتخلص هذا ما يظل داعش خالص. 고위 지휘관을 포함해 IS 조직원들은 민간인과 섞여 동굴과 터널로 연결된 텐트촌 지하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좁은 구역에 예상보다 많은 민간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제동맹군의 해방선언 시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S의 소멸을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인터넷에 배너 광고 띄우고 SNS로 체험 광고 올리는 요즘 세상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광고판이 건재합니다. 특히 광고판을 사람들 많이 몰리는 거리에서 손으로 돌리는 묘기를 펼쳐서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묘한 아날로그 향수까지 불러일으키며 인기가 지속되자 광고판 돌리는 묘기를 가르치는 학교까지 생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커다란 광고판을 가벼운 곤봉 돌리듯 빙글빙글 자유자재로 돌립니다.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온몸을 이용해 쉴 새 없이 묘기를 펼칩니다. Yeah, it actually brings us a lot of customers. They like the waivers. Like we tell them, how did you hear about us? And they say, oh, I saw your waiver outside.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광고판 돌리기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거리에 나서기 전에 먼저 묘기부터 배워야 합니다. 1, 2, 3. 광고판 돌리기를 배우는 학생들. 프리덤 씨도 한 달 전부터 수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And yeah, it actually pays pretty well. Depends on how much you put into it, though. You know, that's really what makes the difference. You know, you can just be a sign spinner, or you can go the extra mile. 이 학교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3,000여 명. 갓 졸업한 초심자도 1시간에 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More customers come in and that client's sales go up. When their sales go up, they're able to hire more employees. So when sign spinners go out, we're really helping out the economy. 이러다 보니 광고판 돌리기 세계 챔피언을 뽑는 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처음에는 방향만 알려주기 위해 등장한 이 간판 돌리기가 이제는 마치 춤을 추듯 공연 예술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시대지만 사람의 이목을 잡는 데는 여전히 아날로그식 광고판 돌리기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다리 위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차들이 부서진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 부근에서 현지 시각 지난 16일 49중 추돌 사고를 당한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현지에 내린 많은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서핑보드 한쪽이 과자를 베어 먹은 듯 이빨 자국이 선명한 채 잘려나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바이런베이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한 청년이 현지 시각 17일 상어의 습격을 받은 흔적입니다. 다리를 물린 이 청년은 함께 서핑을 하던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상어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한 해 평균 2명이 상어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기차역 개찰구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 페타티크바의 한 기차역에 사는 이 고양이는 2년 전 이 역에 처음 온 뒤로 이곳에 눌러 앉으면서 명물이 됐습니다. 한 승객이 고양이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리자 일부러 이 고양이를 보러 오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무원들은 물론 시장까지 나서서 이 고양이에게 음식과 장난감을 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추운 겨울 어떻게 잘들 견디셨나 모르겠습니다. 벌써 봄꽃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창원 총국 손원혁 기자가 낙동강변의 매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겨울을 물리듯 햇살 아래 매화가 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낙동강이 매화에 운치를 더하고 이른 봄나들이객에게 따스한 기운을 전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나선 외출이었지만 아이는 이곳에서 봄을 만납니다. 대구에서는 꽃이 안 피는데 여기에서는 꽃이 피니까 좋아요. 사과나무 향기가 났어요. 한낮 햇살의 포근함은 산책에 나선 부부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꽃 안 폈을 건데 하고 왔거든요. 왔는데 막상 오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 작년에 비해서. 따뜻하고 그러니까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은 여전히 영하권이지만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산악회와 자전거 동호회 등은 한 해 야외 여가 활동의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른들 무사하게 해주이소! 강추위가 물러간 산에서 자전거를 타며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는 사람들. 성큼성큼 다가오는 봄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라이딩하기는 참 좋은 날씨고 따뜻한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는 크겠지만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3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봄꽃도 예년보다 빨리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5.18 40주년을 1년 앞두고 역사 보존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대거 발견된 전일 빌딩은 진실과 마주하는 시민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마주하고 서 있는 전일 빌딩. 5.18 당시 공수부대의 만행을 낱낱이 지켜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2년 전 빌딩 10층에선 계엄군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흔적 24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헬기에서 아마 이쪽 창문에 거치된 기관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전일 빌딩에 남겨진 총탄 자국 때문이었습니다. 몸속에 탄흔을 품은 채 오랜 시간을 버텨온 이 빌딩은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우선 총탄 흔적이 발견된 9층과 10층은 현장을 보존해 5.18에 대한 왜곡과 진실을 알리는 역사 기념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5층부터 7층 사이엔 문화 콘텐츠 기업이 들어서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도서관과 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는, 5.18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흔적입니다. 흔적이고 특히 스토리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5.18 40주년이 되는 내년 3월쯤 전일 빌딩은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공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몽골 울란바토르도 겨울만 되면 오타라고 불리는 도심 스모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10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진현 순회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한파가 몰아치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하늘은 온통 잿빛이고 뿌연비가 도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보이지만 몽골어로 오타라고 불리는 도심 스모그입니다. хамгийн утаа ихтэй үед маск зүгэж нэмэргүй байдаг. Гэтэ ерөнхийдөө юм харагдахгүй л дээ хэцүү. Тийм үеэр гарахгүй байхыг л хичээд. 도심에 있는 4개의 화력발전소. 겨울엔 가동률이 높아져 온종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초원에서 도시로 온 몽골 유목민들이 임시로 자리 잡은 게르초는 더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가공되지 않은 석탄 원석을 태우면서 이 일대 공기 오염 지수는 위험 단계인 900을 넘어섰습니다.
악화된 공기질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어린이 호흡기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병동까지 어린이 입원실로 바꿨습니다. 지난 10년간 울란바토르시의 호흡질환 발병률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5세 미만 아이들의 사망 원인 2위가 폐렴으로 조사됐고 임산부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공기에 주민들이 나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오타는 겨울만 되면 매번 반복됩니다. 몽골의 겨울은 4월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대기 오염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어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AI, 인공지능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요식업과 법조계, 언론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실태와 전망을 이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온 손님들이 터치스크린에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잠시 뒤 자동으로 조리가 시작되고 3분 만에 손님에게 음식이 전달됩니다. 요리사의 조리 과정을 기억해 로봇이 재현한 겁니다. We've designed our systems to make them complementary to our worker. The robot takes care of the hard work, which enables our employees to focus on the really, really great stuff that people do, like customer service.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2014년부터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청소기 모양의 로봇은 사람이 1시간 넘게 걸리던 업무를 15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창고 운영 비용도 20% 줄었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기술이 새 바람을 불어넣으며 산업계의 환경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어든 반면 직원들 사이엔 일자리 축소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인공지능에 따른 자동화로 향후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25%인 3,600만 개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직 등 일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정교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사람들의 직무가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 것이란 상반된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m positive and very optimistic because AI, they will really assist us in becoming better rather than just, replacing us altogether. 이와 함께 로봇의 등장으로 서비스 가격 인하와 함께 경제 성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노동 환경은 디지털화의 정도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계속 교육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교육생이 고안한 조형물을 인쇄합니다. 지금은 간단한 모형이지만 차차 복잡한 기계 제작까지 가능한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공장 자동화, 디지털화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이 세계적 전기전자 기업의 목표입니다.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müssen die zukünftigen Facharbeiter und Ingenieure müssen gut vorbereitet sein, in ihren Teams einbringen und praktisch die Firma damit zu unterstützen.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이 기계로 대체되는 디지털 시대, 독일이 찾은 답은 계속 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을 보편화시켜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직종과 변화된 직무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 4.0 정책과 함께 디지털화 시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동 4.0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Um seine Arbeit, seine Tätigkeit in Zukunft weitermachen zu können oder auf einer höheren Ebene machen zu können. Das sind alle gefragt. 자동화된 작업장에 근로자가 어떻게 적응하고 기업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할지도 과제입니다. Menschen führen, Menschen motivieren, mit anderen Menschen kooperieren. Das können Maschinen nicht, das werden Maschinen auch nicht können.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예측과 발빠른 적응 교육,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 월요일보다 수월한 모습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한강대교 부근에 서 있던 고장 차량 여파로 뒤쪽 행주대교부터 긴 구간 정체고,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도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월릉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여파로 노원교부터 밀립니다. 공황대로 도심 방면 등촌동 사거리 부근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고, 왕산로 도심 방면 신설동 사거리부터 동묘암역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 몇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종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오후 3시부터 소규모 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 동화면세점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구로 고가차도가 철거 중에 있는데요. 공사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고 공사로 인해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 중에 있으니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5.18) 망언 파문 속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이딴 악재에 따른 상대적인 반사이익도 있었고 전당대회 일정 효과도 본 셈입니다. 그런데 5.18 망언 파문 등으로 당 지지도가 다시 휘청거리며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할지, 제지도부의 선출과 더불어 당의 진로가 어떻게 정비될지 관심입니다. 당대표 경선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처음 정비되는 지도부입니다. 대표 후보 3사람의 성향이나 기반이 3인 3색인데다 내년 21대 총선을 주도하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어서 이번 전당대회는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경쟁력 있는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민심의 한가운데, 국민의 상식 한가운데 자리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보수정당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집권을 겨냥하는 제1야당의 가치가 극단적인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당의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의 빨갱이 소동은 한국당의 당면한 극복 과제를 드러낸 현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이 구구를 벗어나야 한다며 한 최고위원 후보가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 대표 후보를 비판하자 김 후보 지지자들이 빨갱이 내려오라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야유와 욕설도 빗발쳤습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이 연설회장을 압도한 모양새였는데요. 당규에 따른 조치를 하지만 지도부에 출마한 두 당사자에 대한 징계 유보가 초래한 딜레마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진로는 스스로 책임질 일이지만 전당대회를 거치며 대한야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단순한 보수 결집을 넘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위헌 확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한야당으로서 보수정당은 국민의 상식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베트남 산업단지의 동선을 점검하는 등 회담과 경제 시찰 두 가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위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사노위는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에 대해 주말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마약 관련 경찰 수사가 다른 강남 클럽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먼저 남쪽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는 건 먼저 오늘 늦은 오후입니다. 밤이 되면 남부지방으로 점차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난나습한 남서계류가 지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산간 지역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10에서 40mm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남부 내륙 지역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2에서 7cm, 또 내일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 종일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정북 지역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